자, 우리 충북 청주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고요. 진짜 물가가 떴어요. 예, 30% 미만이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35% 미만이면 우리는 진단 불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분당 글자 수와 상관이 없이 독서 이해도가 35% 미만이기 때문에 진단 불가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을 안 했거나 실제로 학습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겠죠. 월요일부터 수업하고 싶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둘째, 형은 고2라고 얘기하네요. 본인이 둘째예요. 아, 둘째 형이라네요. 둘째 형은 좀 텀이 있네요. 둘째 형은 논술 수업 꾸준히 시켰는데 효과 없는 것 같아 동생은 안 시켰습니다. 체육 좋아하고 현재 만화책은 읽는답니다. 만화책. 착하고 순해 보이나 엉뚱함도 있음. 차분하게 마우스 이동하며 집중한 듯 보이나 글자만 읽는 모습. 글은 읽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문해력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은. 자, 1번 지문은 4분 38초. 서술형 질문에 모르면 넘어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읽고 썼으나 전혀 상관없는 답을 썼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지문 읽으면 자세 흐트러지고 4분 12초 이렇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30%가 나왔네요. 30%면 이거는 이제 딱 유추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죠. 5학년이구나. 5학년이니까 살짝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5학년이 돌아오면 살짝 의심부터 시작을 하세요. 누가 왔다? 그분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그분? 사춘기 그분이 찾아와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런 경우. 어떤 경우? 독서 이해도의 점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교과 도서지수 검사 전에 여러분들 테스트를, 상담을 정확하게 좀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상담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학습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0% 정도면은, 저 정도면은 건성 읽기 또는 집중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 직관력 자체가 뭐 거의 바닥을 찍는 정도의 수준, 공부 상태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당 글자 수가 현저하게 높게 나온 거 있죠. 터무니없이 막 1200자, 1400자 이렇게 나온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학습적인 지금 내가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껴.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나름대로 잘해. 그런데 테스트 점수가 저렇게 30%, 35%, 25%뭐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데 터무니없이 막 1200자, 1400자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요? 독서력이 있어서 1200자 나온 게 아니죠. 뭐예요? 건성 읽기. 그냥 읽기 싫어. 아이 짱나. 아유 내가 지금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아유 내가 왜 지금 리딩 와서 또 이런 테스트를 하냔 말이야.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대충 풀어버리는. 푼 것도 아니죠. 그냥 쓱 지나가면서 쓱 찍고 지나가는. 그럴 때는 현저하게 분당 글자 수가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667자. 660자면 어때요? 낱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정도면은 독서를 한 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독서 이해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독서 이해도가 받치지 못한 상태에서 500자, 600자 딱 머무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저 아이 집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해보려고 집중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이제 집중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두 번째 지문 뒤쪽부터는 거의 이 아이가 까만 것은 글씨요, 흰색은 종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읽긴 읽어. 한글을 이미 뗐으니까 읽긴 읽어요. 요즘에 문맹이라는 의미, 글을 못 읽는다라고 해서 문맹이라는 것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더 확장돼서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문맹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물론 형제지간의 DNA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못할 수 있죠. 또 위에 아이가 잘하는가 반면에 또 동생도 잘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고등학교 2학년 형도 논술 학원에서 효과를 못 봤다고 얘기를 했죠. 효과를 못 봤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그 아이는 책에 대한 어떤 흥미가 없었을 뿐더러 읽어도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책들 과제 형태로 읽어오라니까 읽어가긴 해요.
그런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그 대한민국의 독서 교육의 문제점, 바로 학년 필독서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전혀 그 책을 이해하면서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엄마는 오해를 했겠죠. 뭐냐면, 아, 저 아이가 논술에 그렇게 효과를 못 봤다. 못 본 이유, 원인을 엄마가 아셨어야 되는데, 단순히 보내놓으면 어떤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이 아이한테도 상담을 하실 때 전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책에 대한 어떤 즐거움 자체를 5학년 책이 이 아이한테 주면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겠죠. 그런 상태로 수업을 하면 형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그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그 학년 필독서로 그대로 진행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들러리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들러리? 일본 아이들을 위한 몇몇의 들러리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즐거움이 없었던 그런 전형적인 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이 아이 상태가 어때요? 갈수록 조금 힘들어지겠죠. 많이 힘들어져요. 지금 5학년 이 상태에서도 이제 엄마 이 정도면요, 엄마도 아실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원장님들 무조건 학생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첫 수업 시작하시는, 특히 원장님들 학생 한 명이라도 잡고자라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엄마하고 충분한 상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맡게 되면 형 어떤 과정을 또 되풀이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원장님 믿고 이렇게 선생님 믿고 보내놨는데 형처럼 똑같이 이렇게 어떤 그 뭐의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독서를 하는 학원이잖아요. 우리는 독서를 지도하는 곳이잖아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거?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읽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읽고 쓰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읽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충분히 이 아이가 읽고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그 부분, 물론 책을 읽으면서 점차 이해의 어떤 확대폭은 넓어질 수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읽고 쓰기가 돼 있지 않게 되면은요, 이 이해의 개념을 우리가 붙잡기는 좀 잡기는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아이 맡게 되면은요, 물론 우리는 또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하고도 충분한 어떤 상담들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아이 1교시의 기준이 있죠. 50분이 됐던 60분이 됐던 그거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 처음부터?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욕심을 내요. 수업을 많이 하면 좋은 줄 압니다. 그 아이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50리터짜리 그 어떤 담을 용량하고 100리터짜리 담을 용량하고 분명히 인풋하는 그 용량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50리터 담을 수 있는 아이에게 100리터를 한다? 넘칠 수밖에 없죠.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겨우 10분 정도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집중력을 40분, 50분을 엄마가 욕심을 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야죠. 그걸 엄마하고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충분히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어머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책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끔 즐겁게 가야 되기 때문에 책에 대한 어떤 읽는 시간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 그래서 1교시가 1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1교시가 15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순차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 아이는 1레벨 진행하시면서 읽기 트레이닝부터 1단계부터 시작을 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1단계도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관리하기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1단계를 일단 지도를 한번 해보시고 이 아이를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아이는 당연히 1레벨 진행하시면서 치료제로서는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읽기 트레이닝 1권부터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아이는 상대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은 지적이라든지 꾸지람을 많이 받았을까요? 후자 쪽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적을 많이 당하고 뭔가 시켜도 잘 못하니까 어때요? 자꾸 뭔가 꾸지람이 들어가고 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칭찬보다는 아무래도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았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의 충분한 격려 그리고 자신감 이런 부분들 이게 어찌 보면 또 이 아이한테는 제일 좋은 치료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레벨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 아이는 당연히 읽기 트레이닝 1권부터 시작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어떤 거? 1교시 꼭 50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1교시 60분 꼭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담을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량이라는 거 꼭 그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